안녕하세요. 손상관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는요, 많은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특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창업 준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인데요. 바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비교입니다. 새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회사들도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최적이냐, 또는 각 사업자 형태별 장단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투자 유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무슨 분식집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투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M&A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상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투자 유치와 성장의 관점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보면요, 법인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투자의 유치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라는 것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것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M&A를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유치와 나중에 그 엑짓의 관점에서 법인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투자 유치와 상장, 엑짓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걸 발행할 수가 없고요. 또 회사채, 전환사채 이런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M&A라는 것 또는 주식의 교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엑짓을 함에 있어서도 상장이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의 확장 및 상장을 통한 엑짓을 생각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상당히 불리하고 제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바로 세부담의 관점인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세는 최소 10%부터 최대 22%까지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최소 6%에서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세율의 위아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최저 세율은 법인보다 낮은 반면에 최고 세율은 또 법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인이 22%인 반면에 개인은 38%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세부담의 관점에 있어서는 소득이 굉장히 적을 때에는 개인 사업자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최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유불리가 바뀌느냐라는 건데요. 소득금액 과세표준 기준으로 2,1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160만 원.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간 순이익이 2,160만 원보다 적은 상태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2,16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에는 오히려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세부담의 차이가 우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20% 내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세금을 40% 내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경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금을 20%밖에 내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경쟁사에 비해서 여유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고, 또는 기계 장치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 세금 얼마 더 내고 덜 내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세부담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이런 세부담률의 차이가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와 어떤 영속 가능성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은 초기에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높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형태를 통해서 낮은 세부담으로 소득을 법인 단계에 유보시킨 다음에 재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빨리빨리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부담률이 낮은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 관점에서요. 자, 이 외에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장단점을 얘기하는 뭐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법인 사업자는 법적인 실체 관점에서요. 법인 사업자는 창업자와 법인이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창업자가 곧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실체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의 용이성 관점에서는 사실 법인 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죠. 첫 번째는 법인 설립과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법인 설립이 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그냥 바로 별도의 설립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고 나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설립의 절차 관점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인 설립하기가 굉장히 쉽죠. 뭐 한 2, 3일이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장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운영 및 관리 관점인데요. 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자금 관리를 보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추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 관리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용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걸 빼와도 되고 부족하면 돈을 메꿔 넣어도 되고 이렇게 자금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창업주를 하더라도 우리 법인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없죠. 이 돈을 꺼내 쓰는 게 세무상으로도 가지급금과 같은 이슈를 발생시키고 법적으로도 이게 횡령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관점에서는 법인이라는 것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자금 운용이 다소 제한적으로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외부 감사라는 것이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전 사업년도 자산 총액이 120억을 넘는다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로부터 외부 감사라는 걸 받아야 되죠.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이 아무리 커지게 되더라도 외부 감사라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 한번 받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귀찮죠. 괴롭기도 하고 감사 보수 수수료도 뭐 몇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외부 감사의 기본적인 요건은 직전 사업년도에 자산 총액이 120억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뭐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금 운용하고 장부를 이렇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사업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조금만 되면은 성실 납세자라고 해가지고요. 외부 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빡빡한 어떤 세무 신고와 어떤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여유로움, 자유로움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크게 어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및 관리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법인 사업자는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이사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도 남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긴 하죠.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주주총회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간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사실 이런 개인 사업자는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게 적합한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소위 이제 구멍가게들 이러한 그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형태이지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M&A하고 상장을 하고 이런 식의 그 성장 경로를 그리고 엑짓을 생각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은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러한 식의 그 단계를 밟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이라면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어떤 그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요.
나는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이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투자와 M&A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잘 몰랐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방문을 하셔서 한번 회사의 현황을 놓고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비교 및 선택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